긴급 이란이 위기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중동에서 전해지는 이미지는 긴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던 휴전이 미국에 의해 연장되었지만 테헤란은 워싱턴이 원했던 후퇴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압력을 거부하며 배낮에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밀소날비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 일어난 일은 백악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휴전 연장 발표 몇 시간 전 트럼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휴전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시 폭격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협상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것은 또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휴전은 이란의 제안에 기회를 주고 파키스탄의 요청 이후에 무기한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위협하고 압박하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교착 상태의 중심에는 한쪽에 트럼프, 제이디 벤스,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미국의 안보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란 지도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정권과 연계된 협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파키스탄이 등장하는데 현재로서는 막혀있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의 이슬라마바드 방문은 처음에는 연기되었고 이후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이란 측이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하면서 미국이 기대했던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교가 진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외교는 중요한 지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악화되었을까요? 4월 20일 밤과 4월 22일 아침 사이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모두가 휴전이 끝날지 폭격이 재개될지 주목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신 위기는 훨씬 더 위험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진정한 평화도 없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측 간의 신뢰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군사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 이슬라마바드, 테헤란을 잇는 외교 경로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걸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공간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란의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수요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향해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해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시키고 대화 재개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항공 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전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이런 도전을 했을까요? 첫째, 압박의 논리를 거부함으로써입니다.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테헤란이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워싱턴이 위협과 압박 정책을 포기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해상 봉쇄 해제 요구와 미국에 의해 압류된 이란 선다 토스카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권이 궁지에 몰린 쪽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이란은 항복의 그림자 아래에서 협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징성이 더욱 짙은 두 번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사가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슬라마바드의 대표단을 파견할 결정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엑시오스는 또한 타스님 통신사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이란 대표팀이 수요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참여 전망도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테헤란은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워싱턴이 답변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과정을 멈췄으며 상대방이 어디까지 위협을 유지할지 시험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가 머뭇거리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도전합니다. 트럼프는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힘을 언급했고 공격 재개를 말했으며 시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휴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대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 정권과 혁명수비대에게 이것은 미국의 위협이 아직 그들을 겁주지 못한다는 신호로 읽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때 그들은 보통 더 큰 도박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 신호도 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4월 19일에 이란이 전쟁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사일 발사대와 드론을 보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밀손 알비스 뉴스가 인용해 전한 발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발사 체계가 여전히 가동 중이며 재구성되고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테헤란의 강경한 수사가 더해지면 확대된 준비태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무거운 미사일이 도시 도로와 공개 행사에서 전시되는 영상과 보고들이 돌았는데 이는 도발과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P통신 자체도 정권의 강경파 지지자들이 혁명수비대가 미사일과 발사대를 전시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의 제스처로 정치적, 군사적 메시지로서 대형 미사일을 눈에 띄게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커지는 추측은 정권이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발사대는 여전히 살아있고 투발 수단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미국의 새로운 공격에 드는 비용은 높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은 전 세계가 미사일을 보길 원했고 워싱턴이 그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길 원했으며 의심을 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경우 의심은 실제 발사에 거의 맞먹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두려움을 키우고 결정을 지연시키며 실제 공격이 일어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준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군대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취한 방침은 이란 항구 봉쇄를 유지하고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준비태세는 정치적 자제와 함께 이루어졌지만 이란의 준비태세는 공개적인 과시와 도전적인 발언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쟁에서 이것은 그 순간의 그림을 바꿉니다. 단호함을 보이는 쪽이 전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협해놓고 손을 거두는 쪽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부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정권은 분열, 압박, 그리고 피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이런 순간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경파가 상대방이 머뭇거린다고 느낄 때 그들은 이를 이용해 양보를 줄이고 더 많은 대립을 주장합니다. 엑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지연이 혁명수비대의 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대는 봉쇄가 계속되는 한 대화를 하지 않고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이유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도전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이란 내부에서 권력을 재조직하는 역할을 하며 영구적인 대립에 의존하는 세력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이란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하고 지연시키고 도발하며 위기의 대가를 높일 수단이 있는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